관세를 인하하는 거, 화끈하게 내리는 거는요,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대단히 좋습니다. 구조적 관세 인하가 가장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올렸다가 봐주기도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좋은 효과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26년부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만세, 비트코인 같이 만세, 미국 주식 만세, 비트코인 만세,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트럼프가 관세 모시기 하면서 무역 전쟁을 펼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어제 항복했습니다. 중국에게 무릎을 꿇었죠. 자, 이제 그러면은 미국 주식이 정말 떡상할 수 있는가? 그거를 같이 한번 분석을 좀 해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중국 가서 브이로그를 찍었거든요. 요 영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 무역 전쟁은 무조건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트럼프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미국에게 원하는 게 없는데 미국 국민은 중국에서 원하는 게 매우 많습니다. 월마트만 딱 가봐도 중국 물품이 한 최소한 절반 이상일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미국에서 사고 싶은 게 별로 없습니다. 최신 반도체는 수출 안 해주죠. 그리고 무기도 안 팔아주지. 항공기 같은 거 좀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에어버스에서 사오면은 됩니다. 물론 중국 수출 기업들은 타격을 받겠죠. 그러나 정부가 대출 좀 해줘가지고 시간을 좀 벌어주면은 얘네들이 미국이 아니라 딴 시장 가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잖아 라고 제가 이 브이로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강왕국. 트럼프가 관세를 145%까지 올렸는데 그거를 30%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 30%도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어차피 중국 관세가 지금까지도 25%였거든요. 그러니까 5% 더 올린 거예요. 나 그래도 한 거잖아. 펜타닐 그것 때문에 5% 더 올렸어. 근데 이 정도는 승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국도 미국이 10% 관세를 매겼는데 여기서는 미국 체면을 조금 봐준 것 같아요. 30% 당하고 10% 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 관세가 5에서 25%였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가 엄청 큰 소리를 쳤는데 졌다고 봐야죠. 자, 아무튼 관세는 다시 145%에서 30%로 내려갔는데 이 관세 인하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860년에 컵덴 쉐발리에 조약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게 지금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컵덴 쉐발리에 모르겠다. 영프 간에 최초 강대국 FTA가 있었어요. 프랑스 와인과 실크 관세를 인하하고 영국 공산품 관세를 인하하는 그런 협정이었거든요. 그 후에 1년 동안 영국 주식이 10% 오르고 프랑스 주식은 8% 올랐습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근본위제였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10% 8%는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는 선진국 무역 자유화가 왔었죠. 영프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뭐 영국과 독일, 뭐 독일과 프랑스, 뭐 독일과 러시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럽 전체의 무역 장벽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860년부터 1914년까지가 인류의 황금기였죠. 어마어마한 혁신이 많이 일어났으며 그 선진국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주식 수익률도 좋았고 진정한 글로벌 세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었죠. 이거는 물론 지금과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확실히 좀 자유무역이 축소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1860년을 2025년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관세 내리니까 주식은 올라가더라. 그리고 인류가 장기 번영을 하더라. 50년 동안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4년에 미국 상호무역협정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1930년에 대공황 때문에 미국이 유럽 국가들의 엄청난 관세를 부여를 했거든요. 그거를 좀 되돌린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대충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무역협정법이 생긴 후에 미국은 30개국과 개별 무역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평균 59%에서 1945년 15년 동안에 21%까지 내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 법이 나온 후에 S&P가 1년 만에 27% 상승을 했고요. 1935년이 대공황 후 30년대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1937년까지 강세장이 갔죠. 그러니까 34년부터 37년까지 강세장, 이 무역 협정도 분명히 기여를 좀 했을 겁니다. 참고로 요 사례가 지금과 가장 근접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무리스럽게 관세를 빡 올려놓고서 이게 이제 안 되네 하면서 다시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루스벨트 때는 요거를 올리고 내리는데 4년이 걸렸죠. 1930년에 올렸다가 34년에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데 트럼프는 4개월도 안 돼가지고 우와 올렸다 145 하다가 아니 이렇게 다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도 안 돼가지고 항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요 사례가 지금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미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오를 것 같고 그 올라가는 게 2, 3년 정도는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1947년에 가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WTO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미국과 영국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3개국이 관세를 평균 20% 이하로 줄였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1년 동안에 미국 주식은 7%밖에 안 올랐어요. 47년부터 48년까지. 자, 그런데 그 후에 1957년까지 미국 시장은 초장기 강세장이 도입해가지고 요 10년 동안에 미국 주식이 5배 이상 올랐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바와 정반대이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협상을 해도 1대1을 선호하고요. 이 다자 협상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WTO라든지 UN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Fuck you. 우린 1대1이다. 나 협상의 전문가 1대1 이러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래도 보면 아무튼 간에 관세 인하는 시장이 너무 좋아합니다. 10년 동안 장기 상승장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1964년부터 67년까지 가트 케네디 라운드라는 것이 있었대요. 여기서도 50여 개국에서 관세를 평균 35%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 1년 만에 12% 상승을 했죠. 아무튼 관세 내리는 거는 주식시장의 큰 호재입니다. 물론 근데 이것도 트럼프와 맞지는 않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1대1 협상, 다자 협상을 되게 싫어합니다. 1대1을 좋아해요. 자, 그리고 1994년에 나프타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이때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관세로 갔습니다. 10년, 15년을 걸쳐가지고 우리 관세를 아예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실제로 없앴는데 근데 그 후에 트럼프가 나타났죠. 아무튼 미국 주식은 당시 금리 인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까지 미친 상승장이 왔죠. 물론 무역도 기여했겠지만 실리콘밸리 버블도 기여를 했습니다. 아무튼 미국 주식은 이때 엄청 올랐어요. 90년대에.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주식도 94년부터 95년까지 각각 5%, 20%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2001년 이때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해외에 매기는 관세도 평균 15%에서 9%로 줄여버렸고 미국도 중국 관세를 2%로 인하했습니다. 야, 지금 30%인데 당시 2%였어. 와우, 어메이징. 이래서 중국이 엄청 컸죠. 수출 강국이 되었고 전 세계에 수출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세계 2위가 되었습니다. 2001년만 해도 중국이 지렁이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저 중국 덜 떨어진 친구들 그래 그냥 같이 그냥 친하게 살자. 야 그래 수출 마음껏 해. 야 관세 내려줄게.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마 이거를 후회할 겁니다. 미국이요. 아무튼 그 후에 중국 주식이 1년 만에 10% 올랐고 한국도 반사이익을 받아가지고 12% 올랐는데 사실 이때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주식이 작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 한국 주식은 2001년 9/11 그 거점 언저리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2007년까지 미친 상승장이 왔었죠. 이때 처음으로 코스피가 2000을 뚫었거든요. 2007년에. 근데 지금도 2000 계속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2200까지 내려갔기도 했고 아무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이때 한국, 중국 주식이 진짜 잘 되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이때도 시진핑과 트럼프가 미중 무역 1차 합의라는 걸 해요. 2차 합의는 참고로 그 후에 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왔거든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은 미국 상품을 2년 동안에 2천억 달러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걸 다 지키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65% 정도는 지킨 것 같습니다. 1,300억 불 정도를 사줬대요. 그래도 중국이 미국에서. 그리고 지재권을 강화하고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 퀀트적이고 계량적이라서 지켰나 안 지켰나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대신에 미국은 1,200억 불 달러의 규모한 관세를 15%에서 7.5%로 내려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2,500억 달러에는 25% 유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둘이 봤습니다. 그리고 요 합의 끝난 후에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근데 그 후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작살났다가 돈빨로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아무튼 2020년, 21년에 강세정이 왔지만 이건 돈 풀기 때문이지 무역 딜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상황도 지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죠. 심지어 똑같은 플레이어들이에요. 트럼프 시진핑이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때도 관세를 이렇게 쫙 올렸다가 그래 좀 봐줄게 이런 모드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1934년, 2020년 요때가 지금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합의가 없었는데 지금이 2차 합의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관세를 인하하는 거 그것도 쫙 화끈하게 내리는 거는요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대단히 좋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쫙 내리면은 1년 동안에 그게 엄청난 상승장으로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게 운이 좋으면 5년, 10년, 50년 동안이나 주식시장을 엄청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1934년과 2020년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1860년 같은 경우는 야 우리 내리기 시작해 내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 버린 건데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올렸다가 이게 너무 많이 올렸네 봐주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구조적 관세 인하가 가장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올렸다가 봐주기도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좋은 효과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1934년도 그랬고 2020년도 그랬어요. 34년 이하로 3년 동안 강세장이 왔고요. 2020년은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때도 2년 동안 강세장이 왔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10년, 50년을 보고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이라도 이 랠리를 즐기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랠리도 그래도 한 2, 3년은 가지 않겠어?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장이 계속 오를 것 같고요. 26년부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세가 좀 덜 무리스러운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만세 그리고 비트코인을 꼽사리 껴가지고 같이 만세 미국 주식 만세 비트코인 만세 할렐루야. 결국은 기승전 비트코인이네요. 아무튼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죠. 누가 200년 역사를 설명해 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